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박초롱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연구할 뉴스 뭘 골라오셨나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여론조사 룰에 합의하지 못해서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네. 당초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한 명만 오늘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합의를 했지만 유무선 혼용 여론조사 비율을 놓고 서로 양보 없이 싸우다가 결국 각각 후보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어제 협상은 반전의 연속이었는데요. 오전에 양측 실무 협상단이 취재진과 만나서 오늘이죠 19일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일단 밝혔죠. 실무진이. 네.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기자들이 단일화가 물 건너갔다 이런 보도를 이제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오쯤에 안 후보가 오 후보의 제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갑자기 냈습니다. 대승적으로, 대의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이 딱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뤄지나 보다 했는데 네. 이마저도 양측의 속내가 달랐죠. 안 후보 쪽은 유선 전화 조사까지 수용한다는 게 아니다. 오 후보가 오전에 이제 언급했던 뭐 적합도 조사, 경쟁력 조사 병행 이걸 수용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뭐 어쨌든 다시 회동이 이루어졌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종료가 됐고 단일화가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정오쯤에 벌어진 대승적으로 다 수용한다 하는 것과 오세훈 후보 측에서 환영한다 한 거는 그냥 해프닝이 된 거네요. 네, 서로 이제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쇄용지 그 용지 인쇄가 지금 28일 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새로운 마지노선으로 두고 일단은 실무진이 계속 다시 협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준일 대표. 네. 앞으로 단일화 논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28일이 다음 주 일요일이에요. 그러네요. 일주일 조금 더 넘게 이제 시간을 예. 건 건데 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막 치열하게. 그래서 이틀 전부터 밤도 샜어요. 네. 근데 하루 전에 갑자기 일주일 연기됐다. 음. 이렇게 되면은 남은 일주일 동안 계속 밤을 셀까요? 그러진 않거든요. 안 그러죠. 예, 안 보통은 그러죠. 이제 한 며칠 놀다가 다시 막판에 또 이제 며칠씩 노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긴장된 상태였다가 이제 이완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한테 쉴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주 초에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일화 논의는 합의가. 그러니까 또 이것도 역시 목요일, 뭐 금요일 이때쯤에 가서 이게 본격적으로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은 지금 오세훈 후보는 전체적으로 약간 상승세였잖아요. 그쵸.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불리할 거 없다 끌어도 더 가도.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답보 상태죠. 답보 상태죠. 그러면은 이 시간을 벌면서 좀 더 뭔가를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주초에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금. 안철수 후보는 좀 빨리 될수록 유리한 거고 오세훈 후보는 좀 늦어질수록 오히려 상승세를 더 탈 수 있다. 근데 지금 또 반전의 계기를 또 안철수 후보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를 있어서 당장 어쨌든 주초에 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몇 개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포인트가 예. 하나는 이제 그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이 얼마나 앞으로 보여지느냐예요. 어제 그래서 그 뭐 캠프의 3인방, 네. 뭐 피해 호소인을 뭐 말했던 3인방을 사퇴시키면서 뭔 좀 수습 국면에 들어갔어요.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예. 세 사람의 의원이 사퇴했죠. 캠프에서 사퇴를 했죠. 캠프에서. 박영선 캠프에서. 그래서 어쨌든 뭔가 지지율 이제 거의 바닥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민주당 네. 지지세를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반등할 수 있는지 그리고 LH도 어쨌든 특검도 수용을 하고 전수조사 각오하면서 뭔가 여론의 반전이 있을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3자 구도에서 이게 압도적으로 다시 이제 안 된다라는 게 드러나면은 다시 단일화 압박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고 후보들도 더 이제 임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일부에는 저 박영선 후보 캠프의 진성준 의원 본부장이거든요. 전략기획본부장 인터뷰를 해서 좀 판세 그 캠프에서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고요. 2부에서는 어제 지금 반전의 반전 박초롱 기자가 소개해줬습니다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국민의힘 원로들이 기자회견했잖아요. 네. 단일화 꼭 해라.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 사퇴하라까지 넣었거든요. 좀 단일화의 이제 원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세 분은. 그분 중에 한 명 이재호 고문 인터뷰를 좀 2부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네.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가 우선 관심사임을 확인하고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어제 한국과 미국은 서울에서 외교 국방 2+2 회의를 개최한 뒤에 네. 이런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에 4년여 만에 열린 것인데요. 네. 공동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동맹 현안과 안보 문제 기본 틀이 될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가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아래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굳건한 동맹을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과시를 했고요. 네. 또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서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동맹의 복원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우리나라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2+2가 모이는 회의가 뭐 4년, 5년 만에 지금 열린 건데 저는 쭉 보면서 공동 성명 보면서 뾰족하게 잡히는 게 없더라고요. 굉장히 원론적인 느낌이어서 이거 어디를 봐야 되나 좀 헷갈렸어요. 어떻게 읽어야 하나 이 상황을. 일단 아젠다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중국 견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보일 것인가 한미가. 네. 또 하나는 북한 문제, 북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이제 보여줄 것인가인데 사실 거의 합의가 안 됐다. 강론에서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합의가 안 되니까 공동 성명에 못 넣은 거죠. 공동 성명에 그 특정 키워드들이 다 빠졌는데 중국이란 말 안 들어갔어요. 예. 차이나 안 들어갔고 예. 북한 비핵화 안 들어갔어요. 먼저 예. 이제 중국 얘기를 먼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저께.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겠다. 근데 이게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이란 말이 없어요. 네. 근데 이틀 전에 있었던 미일 그 2+2 회담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중국의 강압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 중국 딱 명시했거든요. 미일에서는 명시했고 한미에서는 명시를 안 했어요. 이거는 한국의 입장이 반영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는 표현.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13일에 쿼드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4개국 쿼드. 네네. 거기에서 바이든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은 우리 모두의 미래의 필수적. 이게 뭐냐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반대하는 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명시는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표현이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거는 앞으로 이번에 논의에는 없었지만 쿼드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렇죠. 쿼드 용어를 그대로 쓴 거고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이런 얘기가 다 빠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으면 이미 기자회견에서 그 성명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약간 밝혔어요. 정의용 외교장관이. 그래서 합의 너무 시간이 촉박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안 됐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압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미국에서 그 대북에 대해서 압박 옵션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한미일이 공조를 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내용은 안 밝혀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지금 한미가 얘기가 안 되고 있다. 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원칙만 확인하지 구체적으로 강론이 된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이제 중국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한국이 큰 숙제를 안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준 계기가 된 공동 성명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쿼드 정상회의 말씀도 하셨지만 그때 쿼드 정상회의 성명을 보면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납북자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는데 좀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중국에 대해서 그 중국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확실한 뭔가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미국의 이런 태도를 견지를 해줬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사실 지금 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뭐 최선희 북한 외무부 부상 같은 경우 그리고 김여정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 발언을 좀 최근에 내놓은 바가 있고 또 오늘은 북한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사람을 이제 미국으로 송환을 했다, 미국으로 보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반발하면서 이제 오늘 새벽에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관계 끊겠다는 거였어요? 새벽에 나온 속보 좀 네, 설명해 외교 주세요. 관계를 단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예전에 이제 김정남 암살 사건 이제 기억하시죠? 네. 그때 이제 말레이시아가 북한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말레이시아와 북한과의 그 외교 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사건을 하나를 계기로 이렇게 크게 북한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 이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정적인 기류를 펼쳤다는 거는 결국 미국 너희가 이런 정상 회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지지 않겠다라는 힘겨루기에 나서겠다는 그런 시그널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2부에 국립외교원 김준영 원장을 초대해 놨습니다. 좀 그림을 크게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2부에 꼭 들어보시죠. 자,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휴가를 주는 이른바 백신 휴가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부처별로 관련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오늘 실무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백신을 맞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플까 봐 걱정이 돼서 접종을 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백신을 맞은 뒤에 고열과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는 만큼 하루 이틀 정도 휴가를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네.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뭐 유급으로 하면 비용 부담을 누가 할지 뭐 이런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0대 남성에게서 혈전증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두 그럼 이 번째인데 혈전 두 번째인 거죠? 네. 예, 예. 방역 당국이 지금 백신과의 인과 여부를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일단 혈전증 그러니까 사망을 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사망했는데 나중에 보니 부검해 보니 혈전이 있더라라는 케이스가 이제 두 건이 나온 셈인데 보건당국의 입장은 그게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어제 몇 시간 전입니다. 유럽 의약품청에서 좀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유럽에서 지금 한 20개 국가가 임시적으로 백신 접종을 중단한 상태거든요. 바로 이 혈전 문제 때문에. 혈전 문제 때문에. 근데 유럽 의약품청,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식약청 정도 될 겁니다. 네. 여기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고 혈전 생기는 거하고 인과관계 없다. 없다고 났어요. 예, 없다라고 나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미 많은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네. 접종 재개하겠다. 유럽에서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이미. 요 오늘 새벽에 이 유럽 발표가 제일 중요했어요. 예. 왜냐하면 제일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제일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발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인과관계 없다로 냈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혈전 응고, 뭐 예. 폐색전증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그거랑 백신 접종이랑 더 이 통계적으로 수치가 확 늘어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게 중요했던 게 한국에서도 한국 방역 당국도 이거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속 이제 맞을 가능성 이제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백신 휴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부작용이 강한데 특히 젊은 세대에 이게 부작용이 강해요. 그래서 한방 재생병원에서 분당 재생병원에서 81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자기네 직원들 조사를 했는데 부작용이 없다고 대답한 게 20대가 2.6%. 이 얘기는 98%, 97%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한 그러니까 거예요. 요새 이제 부작용이라 하면 이상 반응이 있다 이건 아니고 근육통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오한.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 중에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한, 뭐 네, 아니면은 오한. 뭐 통증, 뭐 이런 건데 피로감 이런 건데 20대는 2.6%인데 50대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16.2%, 60대는 27.5%예요. 그러니까 고령층일수록 오히려 별 부작용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근데 이분들이 다 회사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휴가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젊은 층이 확실히 왕성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더 크게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조사를 해보면은 이틀 지나면 대부분 없어진다라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지금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이라면 이건 전 국민들 계속 맞아야 될 텐데
휴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의견 주시고요. 의견 주시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뭐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그러면은 유급 휴가면은 누가 이거 또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 이런 문제가 걸린 문제라서 단순한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짚어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